명품 설화 야우와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해남의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여름밤. 연화는 창가에 기대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 봤어? 추남 덕구래. 의생방에서 수련 중이라는데. 연화는 고개를 돌려 그 소문의 주인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덕구의 모습은 정말이지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짙고 굵은 눈썹은 마치 검은 솔방울 두 개가 얼굴에 붙어있는 듯했고 그 아래 움푹 파인 눈은 깊은 동굴 같았습니다. 코는 울퉁불퉁하고 크기까지 해서 마치 얼굴 한가운데 감자 하나를 붙여놓은 듯 했습니다. 피부는 마치 오래된 메주덩이처럼 거칠고 울퉁불퉁했으며 곳곳에 여드름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입술은 두껍고 거칠어 보였고 턱은 마치 바위 절벽처럼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의 전체적인 모습은 마치 산에서 내려온 곰 한 마리가 사람 옷을 입은 듯 했습니다. 어찌 저렇게 생긴 사람이 의생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연화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덕구가 지나가는 노파와 마주쳤습니다. 노파가 인사를 건넸지만 덕구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아무 말 없이 딱딱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참. 노파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나? 연화는 덕구의 퉁명스러운 태도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의원이 저리 딱딱해서야 어찌 환자를 돌볼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덕구가 약초를 다루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약초를 만지는 모습은 의외로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덕구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덕구 선생 말이야. 의술이 참 뛰어나대. 그리고 밤에는 아주머니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연화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밤에는 무엇일까? 호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에도 연화는 덕구가 의생방 뒤뜰에서 약초를 가꾸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투박해 보이던 손가락이 약초 잎을 만지는 모습은 의외로 섬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얼굴엔 그늘이 져 있었고 입가엔 미소 대신 굳은 표정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덕구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물어보았습니다. 덕구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고 여인은 당황한 듯 물러났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렇게 불친절해서야. 하지만 그 순간 덕구의 손이 부러진 약초 줄기를 정성스레 묶어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에서 연화는 의외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저토록 거친 외모와 퉁명스러운 태도 속에 숨겨진 것은 무엇일까? 밤이 깊어갈수록 연화의 마음속 호기심은 커져갔습니다. 추남이라 불리던 덕구의 모습이 이상하게 눈에 밟혔습니다. 그의 거친 외모와 퉁명스러운 태도 속에 숨겨진 무언가가 연화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잠 못 이루고 거리를 거닐었습니다. 달빛이 은은히 내리쬐는 가운데 문득 의생방 뒤뜰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기던 연화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추남 덕구가 달빛 아래 약초를 가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섬세하게 약초를 다루는 모습은 마치 달빛이 만든 환상 같았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덕구의 손길은 놀랍도록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굵은 손가락이 연약한 새싹을 어루만지는 모습은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다독이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그제서야 덕구의 눈빛이 달라졌음을 알아차렸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따스함과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연화는 속삭였습니다. 덕구의 못생긴 얼굴이 달빛 아래서 부드럽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거친 피부와 울퉁불퉁한 이목구비가 오히려 신비로운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그때 덕구가 작은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럽고 감미로웠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에 매료되어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누구십니까? 덕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덕구의 눈빛이 순식간에 경계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연화는 당황해 말을 더듬었습니다. 지나가다 우연히. 덕구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밤늦게 이런 곳에 왜 오셨습니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퉁명스러웠지만 연화는 그 속에 숨겨진 걱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약초를 다루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덕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거친 얼굴에 순간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름답다고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웠어요. 선생님의 손길이 마치 마법 같았어요. 덕구는 잠시 말을 잃은 듯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약초는 생명입니다. 정성을 다해 돌보아야 하지요. 그래야 약효도 더 뛰어나지고요. 그의 말에 연화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추남의 거친 외모 속에 숨겨진 섬세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들기 전 창가에 앉아 덕구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거친 손, 투박한 얼굴,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따뜻함과 섬세함. 연화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연화는 중얼거렸습니다. 연화의 마음속에는 덕구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며칠 뒤, 어느 날 밤 연화의 집에 갑작스레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가 심한 복통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순간 의생 덕구를 떠올렸고 서둘러 의생방으로 향했습니다. 한밤중임에도 의생방의 불빛이 어슴풀에 새어나왔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고 덕구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저예요, 연화입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배탈이 나셔서요. 덕구는 늦은 밤에도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못생겼지만 눈빛만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덕구는 약재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연화는 그의 거친 손이 섬세하게 약재를 다루는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화는 매일 밤 의생방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상태를 핑계로 삼았지만 점차 덕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약재를 다리다 실수로 손을 대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의생방으로 찾아간 연화의 손을 보곤 덕구가 놀란 표정으로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연화의 손을 감싸자 묘한 느낌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아니, 이 손은 어찌 된 겁니까? 덕구의 딱딱함은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연화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덕구의 손길이 불에 데인 아픔보다 더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가락이 연화의 피부를 어루만지자 연화의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조심스럽게 연고를 발랐습니다. 그의 손길이 연화의 손목을 스치자 연화는 참을 수 없는 욕망을 느꼈습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덕구의 눈빛은 놀랍도록 부드러웠고 그의 손길은 너무나도 섬세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다시 딱딱해진 덕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 깊은 곳에는 평소에 없던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 덕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거친 얼굴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뜨거운 감정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연화는 이웃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던 소문이 생각났습니다. 덕구 선생 말이야. 의술이 참 뛰어나대. 그리고 밤에는 연화는 끓어오르는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지요. 연화는 덕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을 부드러운 연화의 손이 감싸자 덕구는 놀란 얼굴로 연화를 쳐다봤습니다. 연화는 그 눈길을 피하지 않았지요. 그 순간 덕구는 참을 수 없이 딱딱해졌지요. 덕구는 천천히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연화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연화는 온몸에 전율이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덕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구의 손이 연화의 목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가락이 연화의 쇄골을 어루만졌습니다. 연화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덕구의 입술이 연화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낭자는 마치 한 송이 꽃 같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거친 목소리가 연화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덕구의 손이 연화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의 거친 손바닥이 연화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연화는 참을 수 없는 욕망에 몸을 떨었습니다. 덕구의 입술이 연화의 목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의 거친 수염이 연화의 피부를 간지럽혔습니다. 연화는 낮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덕구 씨. 연화가 속삭였습니다. 연화는 참을 수 없는 쾌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의 키스는 거칠었지만 동시에 놀랍도록 부드러웠습니다. 연화는 덕구의 목에 팔을 둘렀습니다. 연화는 숨을 가쁘게 내쉬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덕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덕구의 손가락이 연화의 은밀한 곳을 어루만졌습니다. 연화는 낮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덕구 씨. 이제 들어오시지요. 연화가 속삭였습니다. 덕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연화의 허리를 잡았습니다. 연화는 덕구의 단단한 남성을 느꼈습니다. 덕구는 연화의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너무나도 딱딱한 덕구의 것이 들어오자 연화는 그만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고 말았지요. 아구머니나. 덕구의 움직임은 처음에는 느렸지만 점점 빨라졌습니다. 연화는 참을 수 없는 쾌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너무나도 딱딱한 것이 부드럽고 섬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어 움직였습니다. 덕구의 거친 숨소리가 연화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마침내 연화는 쾌감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덕구도 함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덕구의 진정한 매력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거친 외모 속에 숨겨진 부드러움과 열정을 느꼈습니다. 연화는 이제 덕구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연화와 덕구의 은밀한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의생방은 이제 두 사람에게 특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덕구는 여전히 무뚝뚝하고 차가운 태도였지만 연화만은 그의 숨겨진 따뜻함을 알아챘습니다. 오늘은 경락과 혈자리에 대해 가르쳐 주겠소. 덕구가 평소와 다름없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구의 거친 손이 연화의 몸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투박한 손가락이 연화의 피부 위를 부드럽게 훑으며 경락을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족양명위경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수태음폐경. 덕구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의 손길은 뜨거웠습니다. 연화는 덕구의 설명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의 손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덕구의 손가락이 특정 혈자리를 누를 때마다 연화는 참을 수 없는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 혈자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덕구가 말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연화의 귀 뒤를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연화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덕구의 손길이 연화의 목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의 거친 손바닥이 연화의 쇄골을 쓰다듬었습니다. 여기는 기와 혈을 조절하는 중요한 혈자리요. 덕구가 설명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연화의 가슴 아래를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연화는 참을 수 없는 욕망에 몸을 떨었습니다. 덕구의 손길이 연화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의 거친 손바닥이 연화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부분은 신장과 연결되어 있어. 덕구가 말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연화의 허리 아래를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연화는 낮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덕구의 손길이 연화의 다리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의 거친 손바닥이 연화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혈자리는 피로를 풀어주는 데 도움이 돼요. 덕구가 설명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연화의 무릎 뒤를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덕구의 손길이 다시 연화의 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의 거친 손바닥이 연화의 은밀한 곳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이 부분은 덕구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연화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어루만졌습니다. 덕구의 손길이 연화의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낮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덕구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숨결은 뜨거웠습니다. 덕구의 움직임은 처음에는 느렸지만 점점 빨라졌습니다. 연화는 참을 수 없는 쾌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덕구의 뛰어난 의술과 밤의 기술을 동시에 경험했습니다. 그의 차가운 외면 속에 숨겨진 뜨거운 열정을 느꼈습니다. 연화는 이제 덕구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은밀한 관계는 오래 비밀로 남아있지 못했습니다. 덕구의 뛰어난 밤 기술과 의술에 대한 소문이 마을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생방을 찾아오기 시작했고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연화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덕구의 재능이 인정받는 것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에 질투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비밀이었고 덕구는 여전히 차갑고 무뚝뚝한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마을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덕구가 관아로 끌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인근 고을의 사또가 덕구의 소문을 듣고 의심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또는 덕구의 비밀스러운 의술이 실은 요사스러운 것이 아닌지 의심했고 결국 그를 잡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사흘 밤낮이 지났습니다. 덕구는 끊임없는 신문과 고문을 받았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뚝뚝하고 차가운 성격이 오히려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말하지 않겠다면 더 큰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덕구는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제가 행한 것은 오직 의술뿐입니다. 그 외의 것은 없습니다. 사또는 분노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증거도 자백도 없었기에 덕구를 더 이상 붙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덕구가 풀려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덕구가 의생방으로 돌아왔을 때 연화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덕구의 얼굴은 여전히 못생겼고 그의 태도는 변함없이 무뚝뚝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덕구는 잠시 연화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소. 난 괜찮소.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연화는 그 속에 숨겨진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소동이 일었습니다. 사또의 둘째 부인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온갖 명의를 불러들였지만 아무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또는 마지막 수단으로 덕구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의술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덕구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관아에 들어섰습니다. 부인의 병을 고치면 그대를 크게 보상하겠노라. 사또가 말했습니다. 덕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부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부인의 맥을 짚어보고 은밀한 병의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또와의 관계에서 오는 불만족이었습니다. 덕구는 사또에게 부인을 대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차갑고 직설적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지혜는 깊었습니다. 부인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어루만져야 하지요. 덕구가 말했습니다. 사또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차 덕구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사또의 처소에서 은밀한 가르침이 이어졌습니다. 덕구의 지도 아래 사또는 부인을 대하는 기술을 익혀갔습니다. 덕구가 알려주는 혈자리를 빠짐없이 배운 사또는 둘째 부인에게 덕구에게 배운 의술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인의 건강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고 사또 부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사또는 덕구의 재능에 감탄했습니다. 그대의 의술은 참으로 신비롭구나. 이제 그대를 의심했던 것을 깊이 사과하노라. 사또가 말했습니다. 덕구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작은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덕구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그의 의술과 밤의 재능은 양반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덕구가 사또의 부인을 치료했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연화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그의 재능이 인정받는 것은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어느 달빛 어린 밤 연화는 용기를 내어 의생방을 찾아갔습니다. 덕구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약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덕구가 물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구 씨, 제 마음을 들어주셨으면 해요. 덕구는 잠시 손을 멈추고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 숨겨진 따뜻함을 연화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해보시오. 덕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연화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재능이 널리 알려지는 것이 자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선생님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덕구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연화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연화의 손을 감쌌습니다. 내 마음속엔 오직 당신뿐이오. 의술이 아닌 것을 행한 것은 당신과 있을 때뿐이외다. 덕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몸과 마음,
그리고 모든 재능은 당신을 위한 것이오. 연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덕구의 무뚝뚝한 고백에 그녀의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덕구는 연화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연화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연화는 덕구의 품 안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둘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더욱 깊은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덕구의 손길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속에 담긴 애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내 곁에 있어 주시오. 덕구가 속삭였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는 가운데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덕구의 차가운 외면 속에 숨겨진 뜨거운 마음을 연화는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어느 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덕구와 연화의 혼례식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특별한 커플을 축하하며 모여들었습니다. 덕구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연화는 아름다운 혼례복을 입고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자 마을 사람들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오. 덕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내 눈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혼례식이 끝나고 덕구와 연화는 함께 의생방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덕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연화의 따뜻한 미소가 그의 차가운 외면을 녹여내렸습니다. 연화는 덕구에게서 배운 지식으로 여성들의 은밀한 고민을 상담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말투와 섬세한 태도는 많은 여성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연하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 남편과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여인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덕구는 연화의 따뜻한 마음을 배워 환자들을 더욱 섬세하게 대했습니다. 그의 무뚝뚝한 태도는 여전했지만 환자들은 그의 손길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의생방은 단순한 치료의 공간을 넘어 마음과 몸이 함께 치유되는 곳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고 의생방은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밤이 되면 덕구와 연화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며 더 깊은 사랑을 나눴습니다. 덕구의 거친 손길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애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삶이 달라졌소. 덕구가 연화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있어 제가 완전해졌어요. 그들의 정열적이면서도 부드러운 밤은 해남의 달빛보다 더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의 머리카락에 서리가 내리고 주름이 깊어져도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덕구의 투박한 손은 여전히 연화의 몸을 떨리게 했고 연화의 부드러운 눈빛은 언제나 덕구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우리 함께 늙어가는 모습이 참 좋소. 어느 날 덕구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속에 담긴 애정은 더욱 깊어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세월과 함께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해남의 아름다운 풍경처럼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의생방을 찾는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병을 고치러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덕구와 연화의 사랑 이야기에 위로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추남과 아름다운 여인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저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젊은 연인들이 물었습니다. 덕구와 연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렇게 덕구와 연화의 사랑은 해남을 넘어 조선 전체에 전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추남의 은밀한 유혹은 이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야우하, 해남댁과 딱딱한 추남이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실 거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